이제는 세월호 참사 71일 만에 한국의 수학여행을 다녀온 단원과 학생들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있었습니다. 등굣길에서 희생된 친구들과 선생님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면서 사람이 진짜 죽을 때는 잊혀질 때라는 학생들의 눈물 어린 고소를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을 시작합니다. 200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대표로 있을 당시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당이 영어로 어포지션 파티로서 반대하는 아니라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한마디로 국민을 싹 무시한 개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6년 1월 3일날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시니까 이런 말들을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나 야당의 역할을 못하면 그 나라는 썩게 됩니다. 옛말에 제 눈에 대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창극 사태 이후에 청와대와 여권이 책임론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제 눈에 대들보를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고치는 일입니다. 또 이번 2기 내각은 다른 내각과는 다른 특별한 내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가 개조론을 내세우면서 꺼내놓은 개각 명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러한 승천투성이의 장관 후보자들로 국가 개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요즘 대통령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여당 원내대표단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쪽만 만나시지 마시고 야당 대표단도 만나셔서 지금 이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청와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반쪽 대통령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세 번째 총리 후보는 제발 지역과 계층,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국민이 환영하는 총리로 내정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덧붙입니다. KBS는 지금 국민의 방송이냐 아니면 정권의 방송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을 놓고 어제 KBS 이사회가 열렸지만 사장 선임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다음 주 월요일로 그 결정을 다시 미뤘습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 각계 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마련돼야 합니다. 둘째, 이사회의 의견이나 이사진의 양심과 국민의 요구가 아닌 부당한 권력의 이해나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특별 다수결 제도의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9시 뉴스의 문창극 전 후보자 관련 보도에 대해서 공정성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의를 결정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편향성 때문입니다. 친일 청사는 외눈박이 인식이라며 친일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드는 데 앞장섰고 문창극 전 후보자와 같이 친일 역사관을 가진 학자이고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여기에다가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인 함기용 위원 역시 방송심의를 과연 담당하는데 공정할 수 있느냐, 편파 판정이 불을 보듯 뻔한 게 아니냐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의용건 우리 정책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백대현 수석부의장께서 새로운 정서위원장과 의장단을 발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정당의 동원 그리고 수권정당의 동원을 갖춰나가도록 정책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정책위장 취임 당시에 여야정 정책 협의회를 만들겠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저께 주호영 새누리당의 정책위 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그 정책에서도 소통을 강화하자 매주 수요일날 오찬을 함께하면서 정례적으로 여야 정책위 의장단들이 정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말씀. 좀 이따가 여야 정책위장이 정동관에서 자세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제도, 인사청문회 국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망가졌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이 아니라 몇 사람을 비선 라인에서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은 국회 탓도 아니고 청문회 제도 탓도 아니고 청와대 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인사 참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작년 1월 22일 날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만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하는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 청와대 인사 검증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상임위에서 또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많은 노력이 있고 설명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정리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의료법인의 무대사업 확대 그리고 연기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위한 밀어붙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국민들의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의료 민영화를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저께 제주도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리더십 포럼에 정책위 의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말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말로는 동반 성장이지만 사실은 대기업과 재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론조사 몇 가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다름 아닌 납품 단가 부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에 42.5고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에 대한 평가도 50점 정도, 51점 정도에 불과합니다. 손톱 및 가시뽑기 정책 효과도 44.6%. 이것은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11일 날 82개 품목에 대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 적합업종 재합의 및 제도 개선 방안 중에서 신청 중소기업 단체의 대표성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중소기업에게 의무만 강화하고 있고 대기업의 입장만 배급 가능한 것이 아닌가. 중소기업 중앙회 역시 논평을 통해서 동반의 적합업종 제도 운영 개선 및 재합의 방안은 중소기업의
업계의 의견이 전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작가법정 보호특별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새누리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100개가 넘는 조문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계로 저와 전해철 부자연 의원이 안산에 유가족들을 최종적으로 만나서 협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가 마쳐지면 다음 주 중으로는 세월호 특별법이 아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준비한 법이 발의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김영동 의원부터 쌀 관세와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관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전문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무총장, 대변인이 번갈아 가면서 2부 동성으로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국보도 낙인찍히 하시라면서 인사청문회법까지 성보겠다고 청와대까지 가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사청사 책임에 대한 명백한 암타, 물타기 의도입니다. 표절명수, 북풍 sad세기 전문, 맥주병 내치기, 음주운전 장관 후보자 등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벗어난 후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회마저 깜깜이 인사에 물놀이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임명한 최동욱 검찰총장을 망신주기로 끌어내린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청와대였습니다. 그도 고쳐야 할 것은 국민도 언론도 인사청문회법도 아닙니다. 인사상극을 야기한 청와대와 인사검증 시스템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관진 조광재 총리가 예, 야당이 국방과 관련한 발언이 없어야 형성되어있는데 연이어서 발언을 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가는 존재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똑같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수리탄이 터졌고 총살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어제 보고에 의하면 8시 15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9시 6분에 2명, 10시에 2명, 10시 18분에 1명이 사망 보고가 들어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2시간이 지나도록 살 수 있었던 혹은 후송을 했으면 살 수 있었던 장병들이 단 한 명도 부대 밖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또한 2명의 중상자와 몇 명의 경상자들이 있었는데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이 병사들은 4시간 동안 어떠한 후송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군용 헬기는 동원되지 못해서 경찰 헬기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초래됐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과반 이상이 몰려있고 최대의 접경 지역인 강원도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의 국군통합병원에는 총상을 입은 환자를 수술할 시설도 인력도 없어서 서울까지 후송해 오느라 골든타임을 다 놓쳤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임병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군의 의료체계, 지원체계, 그리고 병력구조의 배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관진 국방장관이 3년 6개월째 국방장관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해병대 총기 사건, 노크 미술 사건,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22사단 총기 난사까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 김일경 총기 난사 사건으로 참여정부 국방장관이었던 윤광웅 장관은 사건 발생 3일째 되는 날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김관진 장관은 이 많은 문제를 뒤로 두고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에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지도자들로 거듭난 시기를 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강동원 의원도 간피와 관련된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간피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특경법 위반으로 수배 중인 그 유병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야당 독석이고 거짓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유병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나라, 어떤 통수권자로서 이것을 지시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박정희 대통령 때 우장공비를 잡기 위해서 출동을 했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 시절은 광주 민주항대를 압살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군입니다. 또 우병헌을 잡기 위해서 그의 가족, 친인척을 모두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법 질서가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병헌을 잡기 위해서는 난리를 치면서 왜 총리, 장관 인사 참사에 개입하고 관여한 책임자를 놔두고 있는 것입니까? 만만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사실대로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은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수가 수를 지금부터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공감해주는 민관 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관피와 척결이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서로회 철도 공사 내 숙사, 위탁 용역 등 알짜배기 이권에 독점을 해서 2014년과 올해만도 계약액이 94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 및 수산 관련 기관의 퇴직자 모임인 수우회, 이 수우회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수자원공사 내부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공사 및 입찰 관련 주요 정보를 모두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우회에 연간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장 사무실 임대 보증금에 1억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청, 해경, 항만청, 출입국 관리소, 보세구역, 해운사, 기업 등으로 이어지는 불법 행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관우회. 왜 여기를 그냥 놔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감사원 퇴직자를 공격 감사로 임명해서 사실상 공기업의 감사원 감사를 차단시키고 있는 가무회,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만 관피와 척결을 내지 말고 민관 유착을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대안을 속히 국민 앞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전도 공항에서 한 말씀 드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자본에 지난 24일 날 주요일에 거쳐서 6개월간 공인시험기간에 대해서 약 24개 업체 258억대의 실험선거도 이변조사의 실을 적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4월 16일 이전을 원전을 바라보는 모습과 4월 16일 이후에 원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작년 시험통과서 위조로 촉발된 원전 부품 비리와 원전 중단 사태로 인한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원전 부품의 전조가 다시금 불거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욱 심화했습니다.
이번에도 적발된 원전폭포 이변자는 작년 여름에 온 국민이 겪었던 불안과 걱정을 다시금 떠올리는데 충분히 봐야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소한 폭포 하나가 원전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원전 사고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에 쓰이는 부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부, 한수원, 한전KBC 등 원전 당국은 사고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데 비판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조차 부실하게 시험 검사 업무를 하고 자격기준 미달 시험원이 시험 검사를 수행했다는 것 자체가 감독기관인 산업부와 지정기관은 불실한 인증관리 형태의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시험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공인 시험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잇따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전 비리를 발부 처벌하고 민벌 벗게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수차례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원전 폭포의 이변도 적발되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심히 의심이 많이 들리고 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대책을 만들기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사회 전반의 안전 전문가 배치 마련을 수차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